네, 김진팔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이 나무, 요 나무 너무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면 네,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이걸 지나가고 있는데 불이 막 붙었어요. 불이 막 붙었는데 다리예요. 다리에 빵꾸가 뚫렸어요. 보시면 여기 빵꾸 뚫린 거 보입니다. 여기 보이죠? 예. 빵꾸가 뚫렸고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다리를 공격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이 편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도 뒤로 돌리면 보입니다. 뚜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예. 이 편말 보이시죠? 남북을 맞추면 뚜두두두두두두 여기가 어디냐면 슬라비안스크. 예, 돈바스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슬라비안스크로 들어가는 도로를 연결하는 이 다리를 러시아가 공격했는데 빵꾸만 뽕 나고 이제 차는 다닐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ISW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인데요. 여기 슬라비안스크 보급로를 차단하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예. 그래서 수미 지역부터 한번 보면 최근 24시간 수미 지역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볼찬스크 변화 보이지 않고요. 쿠피안스크 부근에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거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리만 지역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프카에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거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근데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인공위성 낙하산 점프했나? 어쨌든 여기도 되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크롭스크 부근에 또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장소 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없고 자포리자 굴리아이폴리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국은 파브 글라이더 폭탄을 이용해 슬라비안스크의 또 다른 다리를 방어했습니다. 방어한 게 아니라 공격했겠죠. 네, 이 영상은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국기를 단 드론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박았다는 거겠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생겼죠? 신형 러시아 드론이라고 합니다. 요격 드론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CIA 국장 미국 와갖고 브리핑을 푸틴 대통령이 받았다고 합니다. CIA 국장의 러시아 정보기관의 접촉이 러시아와 미국 간 관계 위기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푸틴과 CIA 국장 래드클리프 사이에는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 러시아 연방과 미국 간에는 대통령 행정부를 통한 접촉 계획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이 분쟁에서 지고 있으며 전선의 양상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예프 정권은 내부로부터 붕괴하고 있으며 안정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CIA 국장이 러시아에 갔다가 다시 또 백악관에 가서 보고를 했고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CIA 국장의 방문을 일상적인 절차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실망이라는 단어를 할까요? 이제 갔는데 실망했다는 걸까요?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란 도와주지 마. 표적 선정 그거 크레타섬 공격하는 거 도와주지 마. 그랬더니 너는 되고 왜 나는 하면 안 되는데? 꺼지셈? 이런 소리 듣고 왔나? 어쨌든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분이 이제 도네츠크 출신인데 또 영어를 잘하고 미국에서 미군으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제 러시아에 와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또 유럽에 어디지? 핀란드인가 하여튼 어디 나라 학자인데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저는 처음 보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원래 CIA 정보기관 책임자 정도 되면은 몰래 온대요. 그냥 일반 여객기 타고 몰래 와갖고 몰래 만나고 몰래 간대요. 근데 이번에는 보란 듯이 수송기 타고 와갖고 거기다 방탄 차량까지 이 수송기에다 싣고 와서 막 보란 듯이 그냥 시위를 하고 간 거예요. 이거는 허세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허세 플러스 또 뭔가가 있어. 뭔가 이제 가리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게 뭘까요? 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거 바티칸 이 전쟁의 최후의 끝판왕 괴수가 등장했잖아.
5년 만에 처음으로 바티칸 고위 관계자가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에 방문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직도 오늘도 안 나와. 레드클리프는 막 나오는데 이 사람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거 나 어제 거거든요. 이거 얘기를 했대. 세르게이 라브로프하고 바티칸 국무원 대외관계 담당 서기관하고 얘기를 회담을 했대. 근데 뭔 얘기를 했다는 거야 도대체? 바티칸 고위 특사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갤러거 대기조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보세요. 대주교가 고위 바티칸 특사야. 그러니까 정규 일치 국가의 바티칸은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대화, 인도주의적 해결책 그리고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이 얘기. 우크라이나 전쟁 그만하자. 휴전하고 우리 조금 쉴 시간 좀 다워. 우리 무기 좀 펌핑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너네 완전히 죽여줄게. 그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서방의 전쟁강들의 합창에 동조해온 로마조차 이제 러시아 수도에서 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 이제 전쟁 블로거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러 왔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얘네들이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니까 아쉬우니까 지가 먼저 찾아왔지. 러시아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뭔가 아쉬운 소리를 했을 거야. 근데 뭘까? 우크라이나 전쟁 잠깐 쉬었다 하자 이런 거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파티마 성모님 예언을 성취시켜야 되거든. 자기네 신이 예언했는데 안 맞으면 이거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포기할 리는 없어요. 교황은 러시아를 내게 봉헌하고 러시아는 회개하며 세상에는 평화의 시대에 올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카톨릭 국가로 만들어야 세계 평화가 온다는 거야. 그전에는 세계 평화가 없다는 얘기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거에 자 보십시오. 2022년 3월 29일 3월 29일이면 2022년 2월 24일 날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한 달 하고도 닷새 후에 뭐예요? 성목계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봉헌했어. 아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 거야? 지 거를 신에게 주는 게 봉헌인데 네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교황이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봉헌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로마 성베드로 세당 가톨릭 신문에 나옵니다. 이거 2022년 3월 29일 날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RT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죽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에 평화회담 촉구하고 방문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오지마.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전 방문 요청을 러시아 측에서 지금 방문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 오지마. 필요 없어. 네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이런 거죠. 그리고 러시아의 그 유명한 채널 라이바에서도 이 정교회 간의 전쟁, 이거 종교 전쟁임을 이제 5년 만에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종교 전쟁 맞다니까요. 스웨덴 공군이 또 칼리닝그라드 인근에서 정찰 비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건 며칠 전부터 하고 있던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추측을 드렸죠. 칼리닝그라드 또 나토 공군의 작전 활동 계속 위협하고 있는 거야. 야, 크레타섬 공격하는 거, 이란이 공격하는 거 도와주기만 해봐. 우리 여기 공격하겠어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위협하고 있는 거 같죠? 푸틴 대통령이 CIA 국장 모스크바 방문 당일에 3개의 비밀병력에 서명했지만 이거 일상적으로 하는 거랍니다. 평상시에도 그 하고 있는 건데 이거와 관련된 거는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CIA 국장 방문과는 분명히 무관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그 우크라이나 군이 여기 숨었대요. 이 콘크리트 방카에. 근데 드론으로 아무리 때려도 콘크리트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군이 그 주변에 있던 대전차 지뢰를 모아갖고 문 앞에다 놓고 폭파시켰대요. 그래갖고 그 안에 이제 다 사망했을 거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게 무슨 작전이냐? 그러니까 자기네는 콘크리트 방카에 숨고 바깥에 노출돼 있는 러시아군을 드론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통했다는 거죠. 원래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전술이에요. 나는 방카 안에 숨고 공격 들어온 러시아군은 노출돼 있으니까 우리 우크라이나군 드론 좀 와주세요. 지금 드론으로 때리는데 방카 문이 안 깨지잖아요. 그죠? 러시아 드론으로 방카 문을 깨려고 안 돼갖고 나중에 지뢰로 지금 러시아군이 이 문 앞에 와 있잖아. 그 지뢰를 대전차 지뢰 주변에 있는 거 주워다가 문 앞에다 놓고 냅다 뛰는 거야. 폭발해갖고 이제 문이 뽀개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드루즈코프카 작전 방향 공격 중
55기계화 소총연대 러시아죠. 적의 참호로 진입하여 교전을 벌였습니다. 적군은 콘크리트 벙커로 후퇴하여 입구를 바리케이트로 막았습니다. 적군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우리 공격부대를 개방된 참호에 남겨두고 FPV 드론에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병사들은 무인 항공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FPV 드론은 문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때 공격부대는 근처에서 대전차지를 발견하고 입구에 4개를 설치한 후 폭발시켰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콘크리트 대피소가 파괴되었고 안에 있던 적군은 전멸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나무떼기처럼 보이는 폭탄을 이걸 만들어갖고 후방에다 뿌리고 있답니다. 러시아 후방에다. 이러한 지뢰의 사용은 폭발 장치를 무해한 일상용품으로 위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협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법 따지고 있어요.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 키예프 정권군 소속 병사 자폭 센터 부대를 위해 FPV 드론을 지키려다 러시아의 공격을 기다리는 대신 수류탄을 터뜨려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있었는데 러시아 드론이 이제 공격을 하려고 주변을 얼쩡거리니까 차라리 수류탄 자폭한다고 그래서 자폭 우크라이나 했답니다. 타스 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올해 우크라이나의 범죄 퇴치를 위한 무인 항공기 구매에 약 4천만 달러 범죄 퇴치를 위한 그 러시아 군을 죽이는 것도 범죄 퇴치에 위한 그 목적에 해당하나? 그걸 주면은 우크라이나가 지 맘대로 쓰면 그만 아니야. 네, 이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 5, 예, 계란 5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거의 순항 미사일인데 저가형. 근데 더 좋아. 카메라가 달려갖고 보면서 공격할 수 있고. 미국 정보기관 샤헤드 드론 진화 과정 밝혀내다 미국 분석가들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 장거리 무기로서 독자적인 진화를 이뤘다는 사실을 예상치 못하게 포착했다. 저렴한 제트 엔진을 통합함으로써 이 드론은 이제 저가 순항 미사일에 버금가는 성능을 발휘하며 시속 약 480km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변모는 3자 공급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라는 기본 설계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대량 생산을 담당하며 중국은 엔진 부품, 서브 모터, 자이로스코프, 전자장치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설계 덕분에 이 드론은 1년 이상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미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진화가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런 무기에 들어가는 모터 있잖아요. 서버 모터 이런 거. 이 날개 움직여야 되잖아. 날개 상하좌우로 움직여갖고 방향전환 해야 되잖아. 그 모터에는 특별한 자석이 들어가는데 그 자석은 고열에 견뎌야 된대요. 근데 고열에 견디는 그 히토류가 있대요. 그 자석 만드는. 그거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대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안 판대. 미국이 팔지 않는데. 사마륨인가 그래요. 그게 이름이 사마륨 무슨 자석인가 그래요. 사마륨 코발트 자석인가 그래요. 세르게이 갈친스키는 우크라이나군 제77 독립기계화 여단의 정보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리보이록에 있는 여단 사령부의 러시아군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령부는 일반 쇼핑센터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센터 지하에 그 TCC 징병관만 있는 게 아니라 군인들도 있겠지.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70척의 선박이 다누브강 하구 인근 흑해에 발이 묶여 우크라이나 항구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흑해는 접근 불가능한가? 그래 흑해 때문에 못 가고 폴란드로 가고 있답니다. 예, 폴란드로 가서 배가 원래 흑해로 가였어야 하는 배가 원래 흑해로 들어가서 여기다 하역했어야 하는 배가 이렇게 가갖고 폴란드로 가갖고 이렇게 육로로 아마 가는 모양이에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에 방공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S-300, 400 시스템은 워낙 많대요, 미사일이. 그래갖고 섞어 쏘기 하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물이 있으면 이스칸데르를 이렇게 때리는데 이스칸데르 혼자 가면 요격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섞어 쏘는 것 같아요. 방공. 이것도 모드를 바꾸면 대공 미사일이 모드를 바꾸면 지대지 미사일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는 RM-48U의 낮은 가격과 약 400발로 추정되는 풍부한 재고량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EU 대출 자금으로 연말까지 또 그 패트리어트 비슷한 거 대공포대를 살 거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의 라스베트 그러니까 러시아판 스타링크죠. 보도하며 신속하게 배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드네프로페트로스크에서 러시아가 또 기관차, 디젤 기관차 공격했고요. 네, 우크라이나도 또
그 와일드베리 러시아의 와일드베리 또 공격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가 그 민간인 버스 공격해서 사람 많이 죽고 다쳤고요. 산불도 났고요. 드론 격추된 드론 때문에 러시아 산불도 났고요. 우크라이나가 아동보호 시설을 공격해서 또 14세 소녀가 사망했고요. 도네츠크의 쇼핑센터에 우크라이나가 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플라밍고라고 주장하지만 아닌 것 같답니다. 이게 잔해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플라밍고에 이런 날개가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스톰실드 같은 거에 그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스톰실드에 뭐 스톰 머시기 이거 영국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활공 유도 키트 같은 데 붙어 있는 그런 거 날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톰 섀도우. 그 도네츠크 주지사 푸실리는 스톰 섀도우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니는 자네 이런 게 나왔대요. 러시아 원유 가격이 국제 기준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랄산 원유는 배럴당 86달러를 넘어 국제 기준 유가인 브렌트유를 제쳤습니다. 브렌트유는 현재 이 수준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약 8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산 원유인 소콜도 배럴당 85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영국 러시아에 임박한 공격 경고. 앤디 버넴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로 러시아가 직접적인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른손 손가락 3개가 절단된 낭성이 군복무에 적합하다고 판정받았다고. 우크라이나 손 잘린 거 보니까 그건데 그 프레스 기계에 손 잘린 것 같은데. 스파이더맨도 길거리에서 잡혀갖고 군대에 끌려갔답니다. 우크라이나에. 테르노폴 주민들이 그 군 병무청 강제 징집 요원들 차를 막 뽀개고 난리 났답니다. 여기서 찍었는데 이거 또 그거죠. 딱 봐도 그거잖아요. 그 녹색 천 앞에다 놓고 합성한 거. 알렉산드로포카 전선에 이제 젤렌스키가 출몰한 거 보니까 위험한가 봅니다. 거기 또 함락되기 직전인가? 폴란드의 역사적 불만. 폴란드 국회의원 슬라보미르 멘체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약 2천억 스위티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했지만 역사적 행위에 대한 감사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폴란드인들은 1940년대 사건에 대해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라는 두 마디만 기대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있잖아. 제가 주변에서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고 제 그 직장 뭐 동료나 뭐 그런 사람들 중에도 있는데요.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지능이 낮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신이거나 그런 두 사람이 있어요. 신은 오류가 없잖아요. 잘못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근데 인간인데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지능이 좀 낮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 지능이 낮아갖고 바보야 그것도 몰라 이런 말 듣고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는 말도 안 하고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내가 실수했다는 말 절대 안 하더라고. 그 특징을 내가 찾았어. 그 얘기가 너무 콤플렉스였던 거야. 이 사람들은 자라면서 에이 바보래요 바보 그런 것도 모른대. 제가 그래서 어떤 이제 제 아는 그 사장님 동생인데 그분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지능으로 판정받았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장애인 수당 받으려고 그 정신병원에 가서 그거를 진찰을 받았어요. 그 정신과 의사한테. 근데 형이 그랬대. 야 무조건 모른다고 해. 그런데 이 사람의 자존심이 그 여자 의사래. 여자 의사가 물어봤대. 근데 이순신 장군 아세요? 그러니까 에이 이순신 장군을 내가 왜 몰라요?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갖고 이 새끼 그걸 모른다고 하지 왜 안다고 그랬어.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자존심을 살살 긁으면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해. 어쨌든 이 지능이 낮거나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또 있잖아.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 있잖아. 김정은하고 교황. 하여튼 이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그 특징이에요. 이탈리아 탄약 공장 폭발 사고 러시아 연루 조사 착수. 지난번에 이탈리아하고 또 어디였더라? 루마니아인가 불가리아에서 탄약 공장 폭발했잖아요. 조사한대요. 미국 공화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 약속을 부인했습니다. 젤렌스키가 혼자 주장했답니다. 폴란드는 재무장을 위해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원하고 있다. 띵가 먹는 게 많은 모양이지 리베이트가 달달하나? 꿀빠니까?
미국 극초음속 미사일의 또 다른 이미지가 공개돼. 미국 극초음속 미사일 없다더니 개발 중인가? 인권위원회는 러시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와 새로운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이미 했대요. 포로 10명 교환했다고 합니다. 옴부지만 란트라토바는 10명이 귀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답니다. 러시아는요 3년 내에 집을 지어서 그 등기한다는 조건으로 땅을 무상으로 줄 예정이래요. 와 러시아 땅이 넓으니까 이런 것도 와 진짜 땅이 비싸지. 집이야 아무거나 뚝딱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냥 집이라고 해도 그만이고 겉에 조금 이렇게 사이딩 뭐 좀 붙이고 집처럼 만들어 이거 집이에요. 그럼 그만인데 집은 그 별로 안 힘들어요. 제가 노가다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만에 뚝딱 지을 수도 있어. 근데 땅이 너무 비싼 거야. 근데 러시아는 땅을 그냥 공짜로 준대. 국민의 63%가 개인주택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은 국민의 몇 퍼센트가 개인주택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단독주택 선호 비율은 43에서 45. 러시아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부에서 놀고 있는 거 무상으로 주면은 나는 한 달 안에 집 지을 수 있다니까. 나도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해. 아파트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그 관리비 매달 내는 관리비 월세처럼 느껴져. 그래서 아파트가 싫은 거예요. 유대인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문화와 정신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으니까요. 제 친구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지만 모두가 그걸 아는 건 아니지. 우크라이나 선전과 고든. 자 이제 아시겠죠? 그렇군요. 우크라이나는 유대인 비율이 많은가 봅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가을 돈바스 점령 실패할 경우 국방부 지도부 전체를 해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새로운 지도부를 임명한 다음 동원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대요. 소식통에 따르면 그 CIA 국장은 그 러시아군 동원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온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이 곧 동원령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보해 주려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레트클리프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레드라인이 어디까지인지, 즉 현재 상황이 일상적인 준비인지 아니면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대규모 병력 중강을 고려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CIA는 사실상 모스크바의 신사협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특히 존 래드클리프 같은 인물과의 마크 대화를 통해 신속한 평화협정을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순진한 발상입니다. 정보기관의 수장은 외교관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평화의 비둘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치밀하게 구성된 전략을 통해 적에게 구체적이고 때로는 매우 불쾌한 최후 통첩 형태의 대화를 제시하며 어려운 선택을 강요합니다. 미국 특사들의 주된 목표는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틀 안으로 긴급히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경제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워싱턴의 딥스테이트 모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대기업들은 기반 시설 파괴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재정적 손실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크렘린의 정치 블록은 워싱턴의 이러한 실용적인 움직임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손실을 계산하고 정보기관을 통해 물밑에서 마지노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점을 증명한다. 즉 미국 기득권층은 이념에 갇힌 좀비가 아니며 자신들이 자본에 걸려 있을 때는 협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 엘리트들에게는 절대 적용될 수 없는 말이며 그들은 자기 보전 본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수능적으로 자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렇게 결론지어다. 그러니까 미국이 진지한 협상의 그 태도를 보였다는 것 같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또 시리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제 이런 거 나오지 않았나요? 이거 미국이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켰다고. 그러니까 서로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상대방이 그 서로 시리아가 중간에서 줄타기 하고 있구만. 예? 러시아에 너무 붙지 않도록 미국이 그 시리아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구만.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러시아와 시리아가 군사 주둔 방식 변경에 합의했다는 게 며칠 전에 나왔는데 8월 10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시리아에. 거기서 군사훈련센터 합동 군사훈련센터로 전환하기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시리아하고 러시아가 붙는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야 너무 러시아랑 가까워지면 안 되지. 우리도 좀 하나 당근 줄게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푸틴이 또 통화해 갖고 야 너 미국하고 뭐 바람 피는 거 아니지? 또 이렇게 또 한 것 같아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 수출량이 96% 급감했습니다. 여기서 한국도 그 LNG 수입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96%면 그냥 문 닫은 수준인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다가 격침당할 것을 촉구했습니까? 속보 이란의 요청에 따라 오만 술탄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 남부를 통과하는 호위 유조선 운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야 여기 안 위험해 우리 미군이 그냥 다 깨부셨으니까 통과해 그러는데 오만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미국 무서워서. 근데 야 우리 이란이 저 미군 다 쫓아낸 것 같아. 그럼 그냥 우리 이란이랑 같이 할래. 그리고 이쪽으로 지나가는 오만도 막는다는데. 야 지금 트럼프는 뭐라고 그냥 트럼프 말을 그냥 믿고 걸러야 되겠어요 앞으로. 트럼프가 뭐라고 거짓말이구나. 그래 알았어. 예. 알았습니다. 예. 그냥 그러고 넘어가야 되겠어.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논의하는 1천만 달러의 형사금을 걸었다는 의혹이 이란 텔레비에서 방송했답니다. 이란 텔레비에서 그 애는 막내 아들 20살 먹은 거 있잖아. 우리가 죽으려고 1,000만 불 걸었어. 이렇게 화요일에 그 방송했대요. 이란 국영 TV는 3분 분량의 영상에서 20세인 베런 트럼프의 암살 음모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가 감시당하고 있고 그래 사례에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다고 주장했대요. 야, 네가 우리 아버지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도 가족 잃은 슬픔을 한번 느껴봐. 뭐 이런 건가?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전쟁, 특히 제재 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 죽어라. 미국 죽어라. 자막이 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죽어라.